네, 우리 이번 시간에는 국외음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음화는 국외음이 아닌 것이 국외음이 되는 거겠죠? 근데 국외음이 뭐냐라고 하면 센 입천장 소리를 우리가 국외음이라고 합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경국외거든요. 센 입천장이 한자로 썼을 때 경국외, 딱딱한 국외, 입천장이란 뜻이고, 여린 입천장을 우리가 연국외, 부드러운 입천장이라고 해서 연국외라고 부릅니다. 한자죠. 그래서 센 입천장 소리가 경국외, 여린 입천장이 연국외인데, 국외음화라고 할 때 이 여기서의 국외음은 경국외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즈, 쯔, 츠 소리가 국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외음 즈, 쯔, 츠가 아닌 것들이 즈, 쯔, 츠로 바뀌는 현상, 어디서? 이나 반모음 이 앞에서 바뀌는 것을 우리가 국외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례들을 좀 보시면, 이게 왜 동화냐면, 이걸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나 반모음 이 앞에서 경국의 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바뀌느냐라고 하면, 이게 모음사각도라고 하는 건데, 이 위치를 보시면 저 딱딱한 입천장 바로 아래에 있죠. 네, 그 아이 같이 생긴 겁니다. 그게 이 소리인데, 그 이가 경국의 음 위치에 있죠. 그래서 경국의 음이 발음나는 위치랑 그 모음 이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동화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소리랑 가깝게 발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동화로 봅니다. 교체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외음화의 사례들이 뭐가 있냐 하면 구디가 구지로 발음되고, 해도이, 해도디가 아니라 해도지로 발음되고, 가티가 아니라 가치, 소티가 아니라 소치, 이런 식으로 드트가 이나 반모음 이 앞에서 즈, 츠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경국음이 아닌 게 경국음으로 바뀌는 거죠. 즈, 쯔, 츠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모음에 의한 자음 변동이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반모음 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음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음에 의한 자음 변동이라는 게 다른 음음 변동과 조금 차이점이고, 대별되는 차이점이고, 국외음화를 시켜서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입니다. 구디라고 하는 건 표준 발음 아니죠? 구지가 표준 발음입니다. 하지만 표기, 맞춤법, 그러니까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발음만 할 뿐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고 발음은 표준 발음으로 국외음화 시켜서 발음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국외음화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 살펴볼 텐데, 먼저 드, 트 국외음화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이나 반모음 이 앞에서 드, 트가 즈, 츠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드트 국외음화라고 하는데, 드트 국외음화는 조사나 전미사 앞에서만 발생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형태론, 형태소 단어 그 관련된 이론들을 다루는 영역에서 얘기를 하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형태소 안이나 합성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사나 전미사 앞에서 발생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조사나 전미사 앞에서 드트가 즈츠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디, 빈티 이런 거는 한 형태소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외음화가 안 일어납니다. 밭이랑 혼, 니불 이것들은 합성어인데 합성어라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 있어요. 한 형태소 안에서도 발생하지 않고 합성어에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2로 시작하는 아니면 반모음 2로 시작하는 조사나 전미사 앞에서만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맨 위에 사례를 다시 보시면 구지 같은 경우에는 구지 같은 경우에는 전미사가 붙은 거고요. 해도지도 전미사가 붙은 거. 가치도 전미사가 붙은 겁니다. 소지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붙은 거죠. 주격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기역 국외음화랑 희역 국외음화가 있는데 요거 두 개는 전부 다 방언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둘 다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데, 기름을 지름이라고 한다든가 기미를 짐이라고 한다든가 김치를 짐치라고 한다든가, 희역 국외음화 같은 경우에는 힘이 심, 우리 밥 힘인데 밥심이라고 얘기하죠. 아유 숭하다 숭에는 흉하다라는 거에 사투리입니다. 형님을 성님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크가 스로 교체되거나 크가 즈즈츠로 교체되는 것을 우리가 국외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로 더하자면 통시적 국외음화도 있습니다. 교재에 공시적 국외음화라고 잘못 나와 있는데, 여러분 25페이지 보면 맨 위에 공시적 국외음화라고 되어 있어요. 네, 통시적 국외음화입니다. 오타를 내서 죄송합니다.
네, 통시적 국외음화인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국외음화 일어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옛날에 천지라고 썼어요. 지금은 천지죠. 하늘, 천, 땅지. 그죠? 지금은 천지인데 옛날에는 천지였습니다. 한 형태소 안에서 국외음화가 일어난 거죠. 근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국외음화가 일어난 것들은 다 표기에 반영을 합니다. 부처, 원래 지금 부처라고 하지만 옛날엔 부처라고 했고, 이그 저 할 때 저 있죠? 옛날엔 겨라고 했습니다. 근데 즈가 반모음 이를 만나서, 드가 반모음 이를 만나서 즈로 표기한 거죠. 바뀐 건데 표기에 반영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국외음화 관련된 다양한 현상들이 있다. 뭐 기역 국외음화랑 희읍 국외음화를 자음표랑 좀 비교해 보시면 국외음화가 기역이 즈로 온 건 이해되시죠? 히읗은 흐는 즈로 국외음화를 하려다가 더 많이 앞으로 나가버려가지고 스로 된 겁니다. 보이죠? 흐가 스로 바뀐 거죠. 국외음화를 국외음에서 멈춰야 되는데 더 앞으로 가버린 겁니다. 뭐 그런 재밌는 현상들이 방언에서는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